자, 앞 시간까지 우리가 벡터에 대한 연산, 벡터의 합, 벡터 실수배, 그 다음에 벡터의 내적과 외적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6 직선과 평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번 시간에는 1.6.1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간에 놓여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보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특정한 한 점, 어떤 주어진 한 점을 지나고 이제 우리가 또 방향을 알 수 있는 그 방향을 우리가 방향각으로 주어진 방향을 알 수 있는 방향각이 주어진 직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서처럼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은 점 P형, 점 P형이 그림에서 P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점을 지나고 방향각이 알파, 베타, 감마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방향각이라고 있는데, 이 직선의 방향각이라고 있는데, 직선의 방향각은 이 그림에서 P점에서 이 직선이 증가하는 그 방향을 알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방향각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것은 알파는 이 P점에서 X축이 이건데, P점에서 X축과 평행한 게 이거죠. 여기에서 이 직선까지의 각, 그게 알파고, 이제 베타는 Y축과 평행한 게 이쪽에 있는데, Y축에서 이 직선까지의 각이 베타고, 감마는 Z축에서 이 직선까지의 각이 감마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는 이 직선이 X축과 Y축과 Z축과 이루는 각이 각각 알파, 베타, 감마인 그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을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우선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매개변수 방정식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 X는 P점의 좌표가 X0, Y는 Y0, Z는 Z0일 때 X0, Y0, Z0을 지나고 이제 방향각이 알파, 베타, 감마이면 X축으로는 코사인 알파, Y축으로는 코사인 베타, Z축으로는 코사인 감마. 자, 이것의 T로 이렇게 주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가 그래서 그 직선의 방향각이었는데, 우리가 이것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 이거는 우리가 이 직선의 방향 코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가 뭐냐면, 우리가 이 공간에 우리가 P형을 지나는 그 직선을 생각을 하는데, 이 직선이 P형을 지나면서 자, 여기에서 P형을 지나면서 이게 중심이 P형이고 반지름이 R인 9인데
R인 9인데, 그러면 이 직선이 이 9에서 이 점에서 만난다면은 이 P형에서 여기까지는 크기가 1인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 벡터를 V라고 놓으면 이 벡터의 X성분은 우리가 이 벡터와 그 다음에 X축과 이루는 각이 이 알파니까 X축 성분은 코사인 알파가 되고 Y축 성분은 코사인 베타가 되고 또 감마는 이 벡터와 Z축 사이 각이니까 이 코사인 감마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면에 있으니까 이제 크기가 1인 벡터가 되는데 크기가 1인 벡터, 즉 이게 이제 방향이 됩니다.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방향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향이 돼서 즉 방향 코사인이 방향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매개변수 방정식은 x, y, z가 p0을 지나고 방향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 직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것을 우리가 벡터식으로 쓰면 x, y, z 이 직선에 놓여 있는 x, y, z 이 P점, 이 x, y, z가 P0을 지나고 x0, y0, z0을 지나고 방향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의 t배임을 이 식이 위에 매개변수 방정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가 좀 불편하니까 만약에 벡터 A, B, C 이것이 이 방향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 이거와 평행하면 우리가 저것 대신에 위 직선은 매개변수 방정식을 저렇게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x형을 지나고 y는 y형을 지나고 z는 z형을 지나고 더하기 a, b, c의 t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은 직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이고 위쪽도 같은 직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인데 그냥 이 A, B, C로 쓰면 이제 간단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로 쓰면 이게 방향이 되니까 이때는 이제 이 t가 위에처럼 썼을 때 이 t는 우리가 이 직선에서 이 P점에서 그 P까지의 유향거리로 유향거리를 나타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방향 코사인으로 쓰면은 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 뭐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걸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썼는데 우리가 위에서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을 안 쓰고 이제 방정식을 쓰면 만약에 위에서 코사인 알파가 이게 0이 아니고 코사인 베타가 0이 아니고 코사인 감마가 0이 아니면 모두 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매개변수 방정식이
자, x는 x0 더하기 t 코사인 알파, y는 y0 더하기 t 곱하기 코사인 베타, z는 z0 더하기 t 곱하기 코사인 감마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x 빼기 x0 나누기 코사인 알파는 t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식에서도 이 t가, 두 번째 식에서는 t가 이제 코사인 베타분의 y 빼기 y0, 이것도 같은 t가 되고, 또 z-z0 나누기 코사인 감마가 같은 t가 되니까 이때 이 등식이 이렇게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다. 여기서 이 알파, 베타, 감마 대신에 위에서 그 A, B, C가 대입이 되는 것도 같은 것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만약에 코사인 알파가 0이 아니고 코사인 베타가 0이 아닌데, 만약에 코사인 감마가 0이면, 0인 경우는 우리가 위에 매개변수 방정식에서 코사인 감마가 0이면 이 부분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z는 그냥 z0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식은 z는 z0이 되고,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은 위에처럼 넘기면 t가 같기 때문에 이게 되고, x 빼기 x0 나누기 코사인 알파는 y 빼기 y0 나누기 코사인 베타, 이게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 경우에 만약에 코사인 베타가 0이고 두 개가 0이 아니면 이제 z가 아니라 y는 y0으로 되고, 이 두 개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코사인 알파가 0인 경우에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오고, 만약에 저 세 개 중에 두 개가 0이면, 코사인 알파가 0이 아닌데 코사인 베타가 0이고 코사인 감마가 0이면, 그러면 위에 매개변수 방정식, 저 파란 저기 매개변수 방정식에서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면 우리가 이거는 y는 y0, z는 z0이 되고, 그다음 x는 이렇게 변하는데 굳이 뭐 이제 x하고 t하고가 저런 관계가 있는데, 저거는 뭐 굳이 쓸 필요 없고, 이게 바로 y0과 z0이 결정이 돼서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죠. 이 x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꼴은 만약에 코사인 알파가 0이고 코사인 베타가 0이 아니고 다른 코사인 감마가 0인 경우에도 같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에 이 셋 다 0일 수는 없죠. 이게 방향인데, 방향은 크기가 1인 벡터를 나타내니까 성분 모두가 0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꼴이 나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로 만약에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x가 4 빼기 3t, y가 2 더하기 t, 이 z가 1 더하기 3t.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이것은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거는
점 P0 이 좌표가 4, 2, 1 이걸 지나죠. 이것을 지나고 그 다음에 방향이 마이너스 3, 1, 3 이거와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것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 위에 것은 t로 만들면은 첫 번째 식은 x-4 나누기 마이너스 3 이게 t가 되는데 두 번째 식의 그 같은 t가 y 빼기 2 나누기 1 그 다음에 z는 z 빼기 1 나누기 3 이것도 위에 매개변수 방정식을 이제 이런 이 방정식으로도 같은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 점을 지나고 이제 방향을 아는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서로 다른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P0이 X0, Y0, Z0을 좌표로 하고 이거와 P1, X1, Y1, Z1이 좌표일 때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점일 때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는 P0을 지나고 방향이 벡터 이것과 같은 직선이죠. 따라서 위에 그것대로라면 이게 x 빼기 x0 이고 이제 방향이 뭐랑 같냐면 이제 x1 빼기 x0 그다음에 y 빼기 y0에 y1 빼기 y0 z 빼기 z0에 z1 빼기 z0 이것이 이제 직선의 방정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 이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단 이 경우는 x1은 x0이 아니고 y1은 y0이 아니고 z1은 z0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여기서 x1이 x0인 경우는 우리가 그 매개변수 방정식에서 이제 x는 x0이게 되고 이제 y 빼기 y0, y1 빼기 y0, z 이건 같다. z 빼기 z0이 z1 빼기 z0이 직선의 방정식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이게 식이 되려면 y1은 y0이 아니고 z1이 z0이 아닌 경우 이렇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x1이 x0과 같고 y1이 y0인 경우 이 경우는 우리가 x0은 x0, y는 y0 이게 직선의 방정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뒤에 이거는 하나뿐이 없으니까 쓸 필요 없고 이게 직선의 방정식. 이때는 두 개가 같으면 z1은 z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방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도 그것을 이제 P형을 지나고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이제 P0 이게 1, 0, 2 P1 2, 마이너스 1
E 이것을 지나는 직선. 직선은 이거는 뭐하고 같냐면 이거는 P를 지나고 방향이 이제 P1에서 P0을 뺀 이게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는데 이것과 방향이 같은 직선이죠. 여기에서 이 마지막이 이게 0이니까 이 Z에서는 같은 방향이니까 따라서 이 Z는 Z2로 고정이 돼 있고 이제 X하고 Y 쪽은 같지 않죠. 따라서 저것은 X 빼기 1의 이제 방향은 2에서 이 방향 그 다음에 P 0점을 지나니까 Y 빼기 0 Y 빼기 0이니까 Y죠. 방향은 마이너스 1 이것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는데, 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한 직선이 주어져 있고, 이 직선의 바깥에 어떤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직선은 P0. P0은 좌표가 X0, Y0, Z0인데 P0을 지나고 이제 방향 코사인이 람다 뮤 뉴인 직선 L 여기서 방향 코사인은 크기가 1인 벡터인 거죠. 그 다음에 P1점 이 점은 이제 직선 밖의 점을 P1이라고 놓겠습니다. 이거는 X1, Y1, Z1. 뭐 직선 안의 점이어도 뭐 별 상관은 없겠는데 이럴 때 이제 P1 이 점에서 L까지의 거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주어진 직선이 P0을 지나면서 이제 방향이 람다 뮤 뉴인 거죠. 방향이 람다 뉴이고 그 다음에 뭐 직선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선 바깥에 어떤 P1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P1에서 이 직선까지 그 거리를 이 P1에서 이 직선으로 사형시키면 이 90도가 되는데 이 거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정리, 저 상태에서 그 거리는 P1에서 L까지 거리는 이렇게 주어진다. 루트 X1 빼기 X0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Y0의 제곱 더하기 Z1 빼기 Z0의 제곱 빼기 람다 X1 빼기 X0 더하기 뮤 Y 빼기 Y0 Y1 빼기 Y0 더하기 뮤 Z1 빼기 Z0 자, 이것의 제곱 이것을 루트를 다 씌운 거다. 이렇게 됩니다.
저식이 복잡해 보이는데 저식은 이 거리는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앞에 부분 이거는 P0에서 P1까지 이 거리 이것의 제곱이 됩니다. 이것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 뒤에 부분 나오는 것은 람다 뮤 뉴하고 그 다음에 x1 빼기 x0과 y 빼기 y0과 z 빼기 z0을 내적을 한 거니까 이거는 빼기 람다 뮤 뉴를 내적을 했습니다. 뭐하고 내적을 했냐면 P0에서 P1까지의 그 벡터를 내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에 성분으로 나타내면 그 정리 안에 있는 그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증명을 하는 건데, 자, 이걸 증명은 저 그림에서 보면, 그림에서처럼 우리가, 방향 코사인, 람다 뮤, 뉴, 이거와 이 벡터 P0에서 P1까지, P1까지 이거 사이의 각의 크기를 그림 위에서처럼 세타로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세타가 놓으면 세타는 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저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P1에서 L까지 그 거리는 그림에서 저 D인데 저 D는 저 세타를 이용을 하면 그러면 이제 P1 이 점에서 L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P0에서 P1까지 그 거리 P0에서 P1까지 그 거리에다가 세타를 이용하면 사인 세타가 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P0에서 P1까지 거리에 사인 세타는 세타가 0부터 파이까지니까 코사인 세타 함수가 뭐 이렇게 나오니까 y는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고 0부터 파이까지 이 사인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루트 씌운 것과 사인 세타가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집어 넣으면 이게 P0, P1 이것의 제곱 빼기 P0, P1의 제곱이니까 그냥 함께 묶어서 이 코사인 세타 이것의 제곱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P0, P1 이 거리의 제곱 빼기 이게 안에 있는 게 이제 람다 뮤 뉴 이게 방향이고 크기가 1이니까 여기하고 P0, P1 이것의 내적 이것의 제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정리가 저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식이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P0에서 P까지 그 거리 저거는 이거고 이게 이렇게 돼서 계산적으로 이렇게 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기로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직선이
2분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y 마이너스 1 이게 z 마이너스 2 하면 이거 나누기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P1점이 좌표가 1 마이너스 2 3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그러면 주어진 직선은 어느 점을 지나냐면 P0점은 마이너스 1, 1, 2를 지나고 뭐 방향과 2 마이너스 2, 1과 같은 거죠. 2 마이너스 2, 1 이것의 크기는 루트 4 2는 4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루트 9니까 크기는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향 코사인이 방향이죠. 방향이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1 린 방향이 이것인 직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P0을 지나고 방향이 저렇게 주어졌습니다. P1점이 1 마이너스 여기가 1이죠. 1 마이너스 2 P1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1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세타라고 놓으면 그 거리는 P0에서 P1까지 이 거리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이거는 P0에서 P1까지 거리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고 안으로 들어가면 P0에서 P1까지 거리의 제곱이고 빼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P0에서 P1까지 이 벡터의 우리 그 방향 람다 뉴 근데 우리 방향이 위에서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1 이거였습니다. 이것의 제곱이 되니까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러면 자 그런데 여기서 P0에서 P1까지 거리의 제곱 이거는 위에서 P0이 이거고 P1이 이거니까 이거는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러니까 이거는 14가 되겠습니다. 14이고 이제 P0, P1 이 벡터 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1 이거는 P형 벡터가 지금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 이거고 이것을 내적을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1 내적을 한 거니까 이게 3분의 4 더하기 3분의 6이니까 3 약분이 되고 이거 2 더하기 2 거기다 더하기 3분의 1 이러니까 3분의 5 더하기 2 그러니까 3분의 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이렇게 되니까 거리는 루트 14 빼기 3분의 11의 제곱 9분의 12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루트 14 곱하기 9가 9, 36 9일은 9 126이니까 9분의 126 빼기 121 그러니까 이거는 루트 9는 3이니까 3이고 3분의 루트 5
거리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을 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한 점을 지나고 방향각이 주어진 경우, 방향각이라는 것은 알파, 베타, 감마 각인데, 알파는 그 직선이 증가하는 방향이 x축까지 각의 크기가 알파, y축까지의 각의 크기가 베타, z축까지의 각의 크기가 감마이면 저걸 방향각이라고 하고, 그 방향각에다 코사인을 붙인 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를 방향 코사인이라고 하는데, 방향 코사인이 바로 방향이 됩니다. 크기가 1인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 코사인으로 하면은 그 매개변수 방정식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가짐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t가 같은 t가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바꾸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저런 게 항상 저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저 경우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가 다 0이 아닌 경우고, 이 셋 중에 하나라도 0인 경우에는 이제 다른 형태로 이렇게 바뀜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도 이제 한 점을 지나고 그 두 점 사이의 그 차이 벡터로 방향을 알 수가 있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고, 이제 저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이 복잡한데 결국은 저 그림에서 우리가 그 거리는 이 P형에서 P까지의 거리 곱하기 사인 세타를 구하면 돼서, 이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구하면 그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